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코로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어서 현재 8월 22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인데요. 정말이지 살 수가 없죠. (7월 19일) 월요일 오후 4시 24분 정의여고 입구 의정부 방향. 평소 같으면 차가 도로를 가득 메웠을 텐데 뻥 뚫려 있죠. (7월 20일) 화요일 오전 8시 5분 강북구청 사거리 방면. 출근 시간인데도 도로가 텅텅 비어 있죠. (7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 23분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차와 인파로 넘쳐날 시간인데 차는 한 대도 없고 사람만 달랑 몇 명. (7월 27일) 화요일 오후 2시 36분 방학동 도깨비시장에서 안방학동 방면. 역시 개미새끼 한 마리 없죠. 인적이 끊긴 오가는 차가 없는 인류 멸망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죽음의 도시를 연상케 하죠. 이렇게 거리에 사람이 없다 보니 시마니, 택시 초보 때 제 별명이었는데요. 시간당 매달 10,000원 찍는 택시기사. 이게 지금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7월 12일부터 오늘 8월 9일까지 완전 시마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버튼 2개를 눌러서 메다의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15번은 매출액, 13번은 4회, 승객수 4명을 태웠단 말이죠. 저는 매출액을 보지 않고 이 승객수를 보면서 영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잘 되면 과욕을 부르게 되고 반대로 또 너무 안 되면 씨발 졸라 안 되네 낙담하게 되어 영업을 그르치기 때문인데요. 디스플레이를 승객수로 해놨어도 통법으로 지금 얼마쯤 찍었겠구나 정확히 맞추지만 요즘은 통법을 굴릴 필요조차 없이 그냥 영업한 지 5시간 됐으면 5만원 찍었구나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택시 일을 하자면 3가지 마인드셋이 필요한데 평정심을 잃지 말고 끈기 있게 시간으로 죽이고 또라이나 젖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인내심으로 극복하라 라는 3가지 아시겠죠? 오늘도 6시 25분에서 4시 18분까지 10시간 일해가지고 108,000원을 찍었는데요. 역시 시마니죠. 시마니로 주간 입금을 채우려면 농땡이 안 치고 12시간을 풀로 때려야 하는데 12시간 때리는 거 하루 이틀은 몰라도 매일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님들 참으로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7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 18분 도선사거리 마장 축산물시장 방면. 7월 21일 수요일
오전 9시 13분 구리 시내 7월 12일 월요일 오후 12시 35분 안암동 주민센터 앞 또 팔천 왔니? 이 시간에 막힐 일이 없는데 졸라 막힌다. 제 짐작이며 어디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 맞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일이 없는 여기 현장 노무일 하시는 분들을 위해 불효불급하지만 지자체에서 공사를 만들어 준 거죠. 여기 보시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가는 거죠. 지자체에서 연말에 예산 소진을 위해 하는 짓은 욕먹어 마땅하지만 공무원이 지 돈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쓰겠습니까? 코로나 4단계로 빈 차 1시간 만에 손님 태웠더니 또 졸라 막혀.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감내해야 하겠죠. 코로나로 손님 없어 힘들어, 차 막혀 힘들어. 전국의 택시기사님들 힘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진도 안 나가고 뭐하니? 진도? 나가야지요. 세월이 좀 먹습니까? 택시기사님들 힘내시란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스페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프리버드 TV 초보 택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콜 첫 번째 주제 택시 시정 현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리버드입니다. 오늘은 콜 첫 번째 시간으로 택시 호출, 콜 중계로부터 시작하여 택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IT 대기업이 택시 시장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잔잔한 호수, 평화로운 시골 마을처럼 평온한 상태였는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실 텐데 N콜 이걸 썼습니다. 승객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여성 안내원에게 출발지와 목적지 주소를 불러주면 안내원이 내비로 쓰이는 이 화면에 콜을 뿌려주고 콜을 수락한 기사와 승객 사이에서 안내원이 전화로 중개 역할을 하던 아날로그 감성 시절이었죠. 기사는 승객으로부터 호출료 1,000원을 받았고 콜센터는 회사를 통해 기사로부터 2 내지 3,000원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았었죠. 여기 나비콜, 해피콜,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던 한강콜도 거의 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31일) 카카오가 택시 호출 중개 카카오콜을 시작하였고요. 다음 달인 4월에 티맵 택시도 같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카카오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더니 데이터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 빅데이터 구축이 끝났다 판단한 거겠죠. 드디어 2018년 4월 10일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스마트 호출. 콜을 수락해야 기사에게 목적지가 노출되고 취소 수수료를 적용하였는데요. 즉, 콜을 빨리 잡을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주간에는 1,000원, 심야 할증 시간에는 2,000원의 스마트 호출 이용료를 승객에게 부담시키게 되죠.
2021년 8월 2일에는 바로 엊그제죠. 스마트 호출료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탄력요금제로 변환한다며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데 6년이 걸렸던 걸 생각하면 일개 사기업이 기본요금이 최대 5,000원 인상되는 효과를 일으키는 이 일을 스스럼없이 한다는 게 천만 서울시 행정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아무튼 택시업계와 이용자의 반발에 열흘 만에 상한을 5,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승객으로부터 1,000원의 호출료를 받으면 카카오가 400원 먹고 기사에게 600원을 후불 포인트로 준다는 거죠. 왜 기사에게 더 주었을까? 기사가 콜 수락을 안 한다면 원천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2021년 3월부터는 승객뿐만 아니라 기사에게도 비용을 부과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죠. 프로 멤버십이라는 걸 출시해서 카카오 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유료화한 것인데요. 출시 이틀 만에 2만 명의 모집 정원을 채우는 인기를 보였는데 유료화 시점에 대거 탈퇴함으로써 애초 계획이었던 3월 첫 달 무료, 4, 5, 6 3달간 59,000원, 7월부터 99,000원을 적용한다. 그래서 물러나서 현재는 10월부터 99,000원으로 하는 걸로 발표한 상태인데요. 질러보고 반발하면 물러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프로 멤버십에 대해서는 기사들 간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뒤늦게 알아서 추가 모집 때 신청을 하는 바람에 5월 무료, 6, 7월 59,000원을 내고 사용해 보았고요. 무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일부러 해지하고 8월 한 달간은 무료 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무료와 유료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카카오가 택시 시장을 잠식하려 시도했던 것이 바로 카카오 카풀. 연초에 미리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해 두었죠. 즉 목적지가 같거나 같은 방향인 운전자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는 것으로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것이죠. 물론 카카오는 승객이 지불한 요금을 카풀 크루, 운전자죠. 카풀 크루와 나눠 먹으려는 계산이었겠죠. 12월 7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택시업계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12월 15일 서비스를 중단하였고요. 하지만 현재도 카카오티 카풀은 존재합니다. 이때 택시기사 3명이 분신 자살한 걸로 기억합니다. 단순 택시 호출, 콜 중개에서 시작했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시장에서 어떻게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콜 중개. 카카오가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죠. 앱 사용자가 2,600만 명이고 전국의 택시기사 26만 명 중 80%가 이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듯 무료와 선택 유료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타사인 경우는 티맵 택시의 후신인 OT, SK와 우버의 합작이죠. 2021년 4월 19일 법인 설립, 그리고 합승 기반의 반반 택시가 있겠고요.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가맹 택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형의 카카오티 블루,
2020년 말 기준 시장의 50%를 점유, 가맹택시가 1만 3천 대. 2018년 9월 당시 최대 택시 가맹사업자, 택시 4,500대, 법인택시 50여 곳이 가맹되어 있던 타고 솔루션즈를 인수하여 KM 솔루션으로 사명 변경하고 그들의 웨이고 블루를 카카오티 블루로 변경하여 2019년 3월에 출시하였습니다. 대형의 카카오티 벤티, 구 라이언 택시죠. 2019년 12월 법인 택시 100여 곳과 협업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급 예약 택시, 콜과 길빵을 하지 않는 거죠. 고급 예약 택시로서 카카오와 서울택시 운송사업조합이 함께하는 카카오티 블랙이 2015년 11월 출시된 바 있고,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갓등이 없으면 길빵을 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타사의 가맹택시로는 2021년 1월 579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의 우버택시와 고급택시인 우버블랙이 있겠고, KTS 모빌리티, 서울시 인터내셔널 택시의 공식 운영사이며 하나모금택시를 운영했던 업체로 현대차가 50억을 투자했죠. 이 KTS 모빌리티가 2019년 7월부터 전국 10개 도시에서 운영하는 마카롱 택시, 2020년 8월 현재 전국에서 1만 대를 돌파하였고 서울에 3,700여 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타다, 소카의 자회사인 VCNC가 2020년 11월부터 부산과 성남을 시작으로 운영하는 타다 라이트가 있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TJ 파트너스라는 택시 회사 운영 전문 특수목적 법인 SPC를 설립하고 중일산업, 진화택시 등 9개 법인 택시, 898개 택시 면허를 인수하여 KM, 카카오 모빌리티의 약어죠. KM1부터 KM8까지 8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KM 측은 택시의 정보기술, IT를 접목할 때 어떤 운영 효과가 있을지 시범 진행해 보려는 차원이라고 인수 이유를 밝혔는데, 제가 보기에는 택시업계의 생리를 알기 위한 것, 즉 지피하여 택시 시장을 독식하려는 의도와, 또 하나는 향후에 무인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오면 사업권을 택시 면허를 가진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 때문에 굳이 기사관리, 교통사고 처리 등등 골치 아픈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KT와 함께 자율주행 산업협회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택시업계는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리모 블랙, 개인 택시 사업자 40명이 2016년 2월 체험앤 리무진으로 시작한 고급 개인 택시 서비스가 되겠고요. IM, IT 기업 MHQ와 9개 법인 택시 합작인 진 모빌리티가 출시한 프리미엄 대형 승합 택시로서 앱은 물론 노약자를 위한 전화콜도 받으며 예약과 길빵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도 나서고 있지요. 수원시가 만든 수원 이택시, 수수료가 없고 자동 결제 시 2%의 적립금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EP14를 마치겠고요. EP15, 콜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콜을 잘 받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